친한 친구와 크게 다툰 후 연락이 끊겼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기억이 흐려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분명해진 기분이고, 지금도 이따금씩 그 친구의 소식이 들리면 당혹스러움을 감추기가 쉽지 않다. 사건이 있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잊기 위해 무전이도 애를 썼다.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과 상담도 하고 여행도 갔지만 기대했던 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 즈음에 아버지의 암 판정이 과거의 상황을 잊게 만들었다. 정확하게는 잊을 만한 적당한 이유가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울도사요? 울도사님? 네, 울입니다. 예. 따뜻하게 울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웬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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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도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른도사님이 좀 당분간 바쁘셔가지고 자주 못 오실 것 같아요. 네. 바른도사님 교수님 되셨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돼야 이제 같이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전시 오픈하신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울도사님께서 네, 울도사님. 이제 웬도사? 앞으로 웬도사, 울도사. 네, 목소리 비슷한 진도사님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차분하신, 성격이 좀 차분하잖아요. 좀 저처럼 이렇게 들뜨거나 뭐 이러진 않고. 많이 떠 있죠. 수다도사. 은도사는 아침 방송, 진도사는 심야 방송. 네. 울도사님도 약간 심야 계열이 약간, 그렇죠. 약간 11시 이제. 정도. 네. 울도사님 글 쓰시는 분이시죠? 네, 저는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의 울도사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긴 하겠네요. 근데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쁘고, 네, 오늘도 대표님이 안 계셔서 10분 전에 퇴근을 하고 나왔는데 엄청 눈치가 보인 그런 직장인이고요. 네, 저희 엄마한테 나도 이거 팟캐스트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도 빨갱이 되는 거냐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김어준 씨의 팟캐스트 들어가지고 팟캐스트가 그런 건 줄 아세요? 다 정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맞아요. 아유, 우리 아니에요. 우리도 붉은 방송이야.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술을 좋아하고. 자, 오늘은 정치 얘기 안 나오나 한번 봅시다. 오늘 나오겠죠, 근데 오세경 작가님 항상 나왔던 또.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공도사님 오세경 작가님 오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오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예. 마이크 공격 안 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또랑또랑하게. 듣기만 하니까 항상 들어만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그러네. 생각보다. 싹 가라앉는. 원래 좀 그런 말투셨어요. 원래. 아니 약간 경쾌했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예. 기분에 따라 지금 저녁이잖아요. 저녁에 또 처음 하는 것 같아 우리. 매일 낮에 하다가. 저녁에 한번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가요? 네. 방송 두탕 뛰시네. 바쁘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부여요. 부여요. 부여요? 예. 예. 백제. 예, 문화도시죠.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게 부여에 스타벅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맥도날드도 없을걸요? 설마. 예, 롯데리아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한 20년 벌써 된 것 같다. 근데 그때 하여튼 여의도 안에 스타벅스가 뭐 7개인가 8개 있는데 충청도에 없었어요. 그 약간 부산, 그쪽 뭐 다른 데 전라도, 그때 그 경상도 기사에서 다 있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충청도라는 지역의 어떤 그 지역 특색으로 그걸 약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5,000원짜리 밥 먹고 6,000원짜리 커피 먹는 것을 되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지역이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건 맞죠. 그건 사실이죠. 네. 부여가 좀 발전을 안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부여가 좀 없어요. 뭐가 어떤 브랜드 같은 거 입점을 그러니까 체인점들이 많이 안 들어. 나 부여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도 부여를 안 가봤어. 배우지 예, 않았어요? 그쵸. 그 부여 난 막 부여 그거 사람도 처음 뭐 본다. 그런 거. 예,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에서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역사책에서 부여를 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옛날 지명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부여 사람 없는 겁니까? 지명인지 알고 아니 그랬는데 한 어떤 여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부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서 왔네. 난 그래서 나 혼자서 반에서 막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지명 이름이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서 웃고서 그 친구가 내 짝이 쉽게 말해서 됐는데 뭐 한양에서 왔다. 예. 미안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한테 내 짝이 없어 또 게다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는 진짜 그걸 비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옛날 도시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렇네. 근데 제가 무식했던 거죠. 네. 아, 본인이 무식했다. 네, 인정합니다. 훈훈하게. 네, 그래서 너무 아니 근데 부여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다니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발령 받으시면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예. 서울 사람이네. 그러네. 근데 부서 사람이에요. 부서 사람. 엄마야. 완. 아, 신원선이 진짜 개그 능력 참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자르기도 그렇고. 아니 좀 약간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초등학생 같은 그 말장난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혼자 부에 빵 터졌다니까. 네. 인카 제국도 아닌데. 그걸 뭐. 네.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들 있어요? 부여에서? 부여에서는 진짜 먼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되게 많은데 워낙 뭐 시골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이 별로 없죠. 친구들이. 그래서 그냥 한 반이에 반이 하나. 한 반이 한 학년. 예, 한 학년 그때 당시에 한 학년에 한 반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왔을 때 뭐 그때부터 뭐 13반 뭐 14반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15반 막.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여인데 더 거기서도 들어가는 곳이라 면도 안 예, 면이라 그리고 리라 그래서 더 적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사실 초등학교밖에 안 있었지만 유치원 때부터 하면 거의 한 8년 가까이를 한 학년이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같이. 예, 그래서 되게 친하죠. 엄청 많이 지금도? 예, 지금도 여전히 친하고 뭐 거의 가족 같아요. 그 친구들은 친척 같고 예. 그림 그리는 줄 알죠? 예. 제가 그린 전시회도 그림 초대해요? 예, 전시 그래요? 초대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나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도 나 뭐 하는지 몰라요. 호도사님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호도사님 뭐 하시는 분인지. 호도사님도 초등학교 시골에서 친구들, 예, 나오셨는데 예. 이렇게 작은 학교였어요? 아니요, 저희는 저 정도는 아니었죠. 12반, 13반 있었어요. 시골인데도? 정읍은 네. 커요. 예, 정읍은 그래요? 네, 대도시죠. 정읍에 이번에 스타벅스 들어옵니다. 스타벅스. 네, 정읍 사람들 5,000원짜리 백반 먹고 6,000원짜리 커피 먹는 수준까지 왔어요. 정읍에 브랜드가 많아요. 친구들이 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전시하면 뭘 사가지고 오는 게 네. 어떤 예의고 이렇게 있어서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뭘 사면 되냐고. 봉투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외부인들이 꽃 절대 보내지 말라고. 외부인들이 예.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예, 갤러리에서 맞아요. 뭘 한다는 거 그러면 그렇죠. 차려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졸전 때 한복 입고 오셨거든요. 네, 약간 예. 그러셔요. 옛날에는 다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예, 그렇죠. 선생님들 전시할 때 보면 그림을 예. 네,
그 저 그림 잘 그린 사람들 좀 신기하거든요. 언제부터 본인이 잘 그린 줄 알았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니 나 이거 좀 중요해. 그 미술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소질이 나는 있었다.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자각. 왜 그러냐면 그럼 주변 애들이 모이거든요. 뭐 그래. 맞아. 맨날 연애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린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 전체를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그려주긴 했는데 글쎄요, 항상 저보다 잘 그리는 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드문데고. 예, 항상 저보다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공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워낙 내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반에 하나 정도. 잘 그리는 애들 있어 진짜. 예, 잘 그리는 그때부터 애들 이제 여고생 특화 이렇게 나가는. 우리 때는 뭐 나이키 이런 거 그려주고. 나이키. 맞아요. 나이키를 네. 왜 그려? 그런 로고 아니 예, 나이키 맞아. 맨날 그렸어 남자애들. 정말? 그런 예. 거 실내화에? 맞아요, 실내화에. 어디 학교 나왔어? 만화 그려주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보통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군대 추리닝에. 맞아요. 군대에서도 많이 그리죠. 그래요? 예. 우리는 너무 만화 바보 시켰는데. 나이키를 왜 아니 그려? 근데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것도 진짜 잘 그린다니까. 아. 로고도. 그 친구들이 그려주면 진짜보다 더 뭔가 좀 자랑스럽고 예. 희귀본 아니야 희귀본 레어. 아 진짜? 처음에 만화 나는 그리고 그 하다가 보통 나중에 중학교 연예인 때 거죠. 그러면 좀 이렇게 남학생들은 야한 그림 많이 부탁하거든요. 아, 그래? 학교마다 좀 특성이 있나 보네. 학교마다 좀 다른 그쪽은 거. 약간 나이키를 네. 좋아하고 나이키. 네, 저희는 뭐 약간 여인들을 좋아하고 세대가 달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가? 뭐가 달라요? 아 나이키를 못 신어서 그랬구나. 아 그때는 이제 나이키가 막 생겼던 시기고 이미 이쪽엔 그렇지 그렇구나. 군대 가서 많이 하거든요 사실. 심심하니까 하거든요 군대. 그 활동복에 많이 네 그리잖아요. 맞아요. 예. 활동복은 뭔데요? 남자들 그 군대에서 입는 추리닝? 주황색 예, 추리닝. 예. 아 그게 나이키. 진짜 전쟁나무 눈에 확 튀는 색깔. 지금 바뀌었을 거야. 예, 맞아요. 지금 바뀌었죠. 예. 바뀌었겠죠. 아 설마. 그럼 아까 질문 멈췄는데 예. 군대 얘기로 가서 어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림에 제 실력이 있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좋아해주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이렇게 그림 서로 돌리고 그림 그때 내용 대충 알겠네요. 드래곤볼이 네. 한창 인기였는데 드래곤볼 그때는 책방이 이제 막 생길 때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그런 책방이 없어서 근데 제법 그때 한창 생기고 있을 때 드래곤볼을 좀 뺏겨 그려서 그거 이제 미리 이렇게 좀 공유하고 필사. 필사. 그래요. 대단하다. 처음엔 원래 만화로 시작해. 처음에 아, 만화로 보통 시작하다가 그러죠. 네. 그다음에 연예인 얼굴로 가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의 인물을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요. 드래곤볼. 진짜요? 예. 오, 대단한데. 장인이네 장인. 그 정도면. 그럼 예, 친구들이 작품 보고 뭐라 그래요? 제 친구들 작품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자기 상상했던 내용도 다 말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렸던 걸 보면서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만화 아까 필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뭔가 계속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약간 이거 조금 트랭크스 안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좀 고쳐줘. 뭐 하면서 다음 뭐 이게 익숙하게 뭐 이렇게 어렸을 하다 보니까 때부터. 크리틱해주고. 예. 좋다. 그래서 이거 나는 이런 게 이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 이런 상상을 해. 막 이러면서 물론 되게 짧은 어떤 경험이지만 좋대요. 예. 부여 문화도시네. 확실하네요. 문화도시죠. 아니 그런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래서 작품도 이제 사고 이래야 될 텐데. 원하는 대로 그리게 만들 것 같은데. 이 하이에나는 각도가. 예, 맞아요. 아니 돈은 다들 이제 취업을 이제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뭐 한다 그 중에 잘 된 뭐 이렇게 좀 돈을 좀 크게 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 작업 얘기하는 별로 그렇게
사겠다는 나서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항상 작품을 사고 싶은데 제 작업은 아니고 이제 누군가의 작업인데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이 작업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왔는데 어때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자문을 하는 느낌으로 하죠. 드래곤볼 다시 그래요. 근데 뭐 어떤 작업 하시는지 말씀 안 듣고 저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오세경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저도 검색은 저는 처음 뵙는데 저는 작품만 이제 공에서도 보고 아까도 찾아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자 작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좀 되게 궁금했는데 갑자기 남자 사진이 딱 떠가지고 뭐지? 이거 반전이네. 저도 실망했어요. 네, 그 성함도 약간 세경이. 오세경. 신세경을 생각하면서 눌렀는데.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약간 진짜 디테일하잖아요. 되게 좀 섬세하고. 그 그림에 나오는 그 모델 중에 한 명이 저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항상 근데 예상이 빗나가 실망감을 안겨주는 거 아니에요? 막상 보시면 좀 말을 잊지를 않으시죠. 그런 분들은 남자분들이 상상하신 거죠? 저 여자인가? 막 이렇게. 성별 상관없이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더 오해가 있는 특히나. 것 같아요. 그 오세경 작가는 원래 동양화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그러니까 학과가 이제 회화과로 돼 있어서 동양화랑 서양화, 뭐 판화, 뭐 평면 쪽은 이제 한꺼번에 같이 그렇게 통합된 학과인데 대학원은 이제 한국화로 전공을 했죠. 입시는 동양화로 하신 거예요? 입시도 서양화, 그러니까 이제 수채화로 했죠. 서양화 쪽인데. 근데 그림이 그 한지 위에다가 그리실 것 같아서. 예, 맞아요. 그래서 물감은 아크릴. 예, 물감은 아크릴이고, 기본 베이스는 한지. 그러니까 한지 위에 이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것과 캠퍼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사천이나 면천, 캠퍼스천 위에 그리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왜 그 한지를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얹히는 느낌이잖아요. 물감층이 그 천 위에 얹힌 느낌이라면 한지 같은 경우는 스미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스미고 나서 마르면 색이 좀 달라지는데 그 상상했던 색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계속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택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 이제 서양화에서 쓰이는 캠퍼스랑은 좀 차이점이 있죠. 약간 쌓이는 방식, 그러니까 염색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 그림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그다음에 입체감도 막 이렇게 질감 표현을 조금 했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좀 한번 칠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위에 덧칠했을 때 좀 약간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나요? 근데 되게 우연적으로 그게 이제 원래는 그림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뭐라고 해야지 구두솔로 한번 다 이제 문대는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때 잘 몰랐는데 그 보풀들이 맞아요. 있어야 되는 부분은 보풀들이 있더라고.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일부러 보풀을 내셨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두솔로 한다는 구두솔로 마지막에 이제 그 보풀이 들어간 그 그림에서 그 부분이 좀 본인이 특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가요? 원래는 보풀이 그 한지가 이제 한번 채색을 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지를 이렇게 뜯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수정하던 게 그게 갑자기 이거 괜찮대 싶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 지우개처럼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 지우개처럼 사용했을 때 남았던 흔적들이 우연이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질감적으로 그런 방법을 이제 계속 사용하신. 맞아요. 예전 어렸을 때 지우개 없으면 침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나서
언제죠? 해방 전후에 나이대가 맞아. 근데 침하면은 사실 종이가 벗겨져서 예. 그거 지워지는 건데 그래 빵꾸도 그쵸, 나고 그쵸. 그러잖아. 그래서 침 조절이 잘해야죠. 예. 살짝만. 그때부터 디테일 하셨구나. 침으로 지울 수 있는 디테일을 가지신 오세겸 작가님. 그 그림에 나타나는 그 도상들이 예.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도상들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여고생이라던가 예. 동물이라던가 여고생 그거 얘기 하이에나 아, 예. 동물들 뭐 자세히. 내장 예. 장기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여고생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진짜 많이 그거 참 많이 물으시죠. 물어보죠. 예. 왜냐하면 약간 변태적이다라고도 그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여학생들을 약간 조금 섹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다. 작가가 남자라서 이제 그런 의문이 네. 시작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오해가 아니라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면 오해인가요? 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실이길 바라는. 뭐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근데 다 섞여 있는 것 그런 상상들이 그런 어떤 남자 작가로 다른 성을 대할 때 하는 그 에로티시즘 같은 그런 상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보태면 약간 저는 그 여고생을 약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좀 상징화 시킨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서로 이제 뒤엉키고 제 경험이 이제 보태지고 하면서 어떤 그런 형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림에서 그 나오는 여고생 예. 모델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 상상해서 나온 모델들인지. 예. 일단 섭외를 하는데 섭외 과정이 이제 제 제자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섭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 작업을 그렇게 공개하진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미술을 이제 입시 가르치는데 이제 궁금해하죠. 그 학생들이 선생님 뭐 어떤 그림 그리세요라고 하면 뭐 약간 이런 그림 그린다고 했을 때 뭐 모델을 자기가 본인이 꼭 쓰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냥 스스로 자진해서 뭐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일단 먼저 저 친구들을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직접 말해서 이제 섭외해서 이제 어느 정도 페이를 주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면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촬영 그거.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본 거에서 그 예. 작품을 그냥 모델을 세워놓고 그걸 이제 드로잉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맞아요. 미정센처럼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 안에 이제 배우 그 여고생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예. 하고 그런 과정과 에스키스 뭐 이런 것들 과정들이 다 있고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참고해서 이제 그림으로 옮겨 그리는 영화 게. 그 작업 과정 이런 거 보면 무슨 영화 콘티 보는 네, 그런 저도 느낌이에요. 약간 아무래도 이제 어떤 모델 서달라고 했을 때 이런 컨셉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 그게 수위도 포함돼 있고 그 어느 정도 고생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령 이제 제 작품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 비를 맞고 있는 여고생이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비를 못 맞으니까 일단 호스로 일단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엄청 뿌리거든요. 이렇게 진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세트장을 이제 뭐 거의 이제 한강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고생스러운 것도 있고 우산 같은 건 한번 근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좀 그 우산하고 인물은 따로 찍었는데 뭐 가령 뭐 연기 이렇게 피어오르게 하는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 뭐죠 바퀴벌레 죽일 때 하는 그 체류탄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쭉 당겨본 거거든요. 뭐 그런 어떤 게 있죠. 그 여고생들 둘이서 이제 배 위에서 예. 우산 들고 있는데 우산에 불 붙은 예. 그거는 우산에 불을 붙여서 따로 예. 촬영을 예, 하고 따로 촬영하고 여고생은 배 위에 있는 모습을 예. 따로 촬영을 하고 예. 해서 이제 그거를 같이 붙여서 우산 같은 거는 그냥 그리셔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불붙은 우산이라서. 그러니까 상상으로 가능한데 그거를 굳이 실현을 한 다음에 옮기시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래시 그러니까 사진 촬영 기법 중에서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촬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상상하면서 그림을 옮기다 보니까 그 플래시빗을 상상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그 불타는 건 사실 플래시빗은 아니었지만 그 밤이라는 설정을 해놓고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는 거라서 아무도 그 빛을 상상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하이에나는 어떻게 하세요? 하이에나요? 하이에나 같은 경우가 하이에나를 진짜 네. 촬영했는데 수입하나요? 제가 인형을 사죠. 하이에나는 동물원에서 제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저기 어디 과천 이런 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고 빛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플래시만 터트린 장면을 찍고 약간 좀 조합해서 하는 것이죠. 엄청 치밀하시다. 그럼 그 과정까지 이렇게 공개해서 보여주고 싶은 욕심 같은 건 혹시 없으세요? 그게 되게 조악해요. 상상한 에스키스가 있고 그거를 재현해서 촬영한 그 이미지 컷들이 있고 필요한 부분을 또 드로잉을 하고 그거를 화면에 옮겨서 이제 해서 완성한 긴 과정. 예. 그래서 작품은 어떻게 좀 팔리고 좀 그게 제 작품 너무 좋은데 안 팔려요. 과정을 공개해요. 팔릴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안 팔려서 좀 우려지네. 안 팔려서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전시장에서. 일을 많이 구하고 다녀요. 아무래도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선 또 어느 정도의 소정의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그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면접 보면서 다시 이제 돈 벌러 나가는 여학생 많은 학원으로.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여학생으로 쭉 가시겠네요. 본의 아니게. 남학생 찾기가 더 힘들걸요 아마? 오생이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건지. 이렇게 밝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진짜. 그리고 그 동물들도 꽤 등장을 해요. 보면은 하이에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고양이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개도 있더라고. 아까 가니까 그 놀이터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이쪽. 맞아요. 동물들은 또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하이에나 사실 이게 어떤 하이에나 그리다가 하이에나 도장 얻기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고양이로 바꿨군요. 이렇게 담배 피려고 가는데 주차장에 고양이들이 많았어요. 저 녀석들 내가 그려야겠구나. 하이에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도시의 하이에나. 진짜 그 길고양이들 보면은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걷는 애들 있어요. 맞아. 근데 근육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호랑이처럼. 그 동네 대장인 거죠. 그 호랑이. 호랑이? 고양이. 비둘기도 그래요. 그래요? 자기가 독수리 있냐? 횡단보도를 걸어서 걷는 애들 아닌 있어요. 것 같은데 펭귄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근육 붙은 애들이 있어요. 많이 먹어서. 잘 못 나르는 비만 비둘기. 걔네 신호 바뀌면 걸어간다니까. 동물들이 그 맹수에서 점점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로 좀 바뀌는 것 같긴 하던데. 요즘. 진짜요? 옛날에는 맹수 뭐 공룡서부터 맞아, 해서 공룡도 있었어. 하다가 요즘에는 뭐 점점 병아리 순해지고 있어 동물들이. 근데 병아리가 되게 크잖아요. 많이 크게 있죠.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시는 건 왜 그게 그러신지. 제목하고 하다가 처음에 그 제목부터 먼저 생각난 그림이라서 근데 어떤 그 병아리랑 그 학생이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크기에서 비슷함을 좀 갖추고자 해서 그 여학생이 딱
쓰면 이제 그 병아리 크기랑 거의 1대1로 비슷하게 제 동양화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양화에서는 약간 크기에 따라서 어떤 중요도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좀 그러면 거기에서 화면에서 등장하는 동물들도 그 아까 여학생을 선택한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게 나오는 동물들도 약간 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상징이긴 한데 이렇게 좀 고정된 상징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좀 상징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저는 하이에나 그거 시리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사납고 좀 까칠한 그런 동물인데도 어떤 도시나 어떤 그런 데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것 그 하이에나들이 멋있다 좀 안 됐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짠하죠. 약간 그게 뭐 되게 사납고 막 이런 느낌보다도 뭔가 있잖아요. 조그만 개일수록 막 겁이 많은 개일수록 막 더 세게 짖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뉘앙스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하이에나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도상을 좀 무섭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이에나가 정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되게 무섭지가 않은 맹수치고는 무서운 맹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없어 보이죠. 좀 촬영해 보이죠. 약간 지금 뭐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남자 나오면 저거 꼭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친구 없어요.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총각을 그냥.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결혼한 줄 알고. 아니 근데 그 보통 여고생들이 선생님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있죠,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은 따로 있고. 지금 이제 발표하신 일련의 작품들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직도 지금 쭉 그려 나가실 것 같은 이 작업들의 출발점이 어딘가요? 출발점이요. 출발점은 아니, 마음이지. 지금 작업 얘기를 좀 해요. 지금 이거 왜 그랬는지 아무도 여고생만 알지 왜 그랬는지 아무도 질문 안 해서 질문하고 좀 쉬려고 저죠. 시점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한 2014년? 그러니까 한 2013년에서 2014년 접어드는 시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여고생, 지금 소재로 자주 나오는 여고생 등장은 그 이후의 일인데 처음에 이제 어떤 제가 작가 노트에도 썼듯이 이제 친구랑 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에서 좀 해결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한계점도 있고 그렇게 있다가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가 좀 크게 이제 아프셨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감정을 이렇게 좀 제가 잘 컨트롤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약간 좀 그림으로 많이 좀 해소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출발 지점에서 어떤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것들, 고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 내면에 있었던 뭐 이런 고민들 되게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던 제 인생에서 처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조금씩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제 주변 상황이 보이고, 제 주변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 학생 주변에 미술을 그리는 학생들이 보이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림에 접목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그럼 큰 그 마음 상했던 그 친구랑은 해결이 잘 됐나요? 지금은? 현재는? 결국엔 해결을 못했죠. 예. 그러면 지금은 안 만나고 있는? 지금은 만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림을 그리시고 막 접속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위성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자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건가요, 그게?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하시면 이제 친구와 갈등이 이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출발점이 됐다면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투병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냥 아들로서 뭔가 아버지한테 그림을 뭔가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좀 아들로서 좀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좀 더 크게 더 원래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커지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은 아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더 크게. 공룡 공룡도 아사시아 하이에나 이런 식이지. 아버지한테 공룡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 작품까지는 봤는데 사실 저는 그 공룡을 아버지로 이렇게 한 건데 그 공룡이 참 근데 아버지는 그거까지 보시고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인지는 모르시죠. 아니 근데 저는 그 8학년 여학생 그 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그 전시할 때는 그 옆에 좀 문구를 좀 써달라. 그게 그 존 보르시오 그 작가. 근데 어디 글을 보니까 그 존 브로시오 작가의 오마주라고 하는 그 말이 있던데 그 작가님이 직접 하신. 제가 그 작가 작업을 너무 좋아해서 초기 작업이 이제 그 작가의 모작부터 되게 많이 출발했었거든요. 모작을 하다가 그 작가의 그 CEO라는 죽음의 어떤 제목으로 그림이 있는데 CEO를 먹는 공룡인가? 그쵸.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일단은 그걸 모작을 하다가 그 모작의 변형 과정을 이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8학년 여학생을 제 나름의 어떤 상상을 못해서 만들어봤죠. 아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시 이제 개인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보르시오 작가랑 이렇게 좀 메일을 통해서 좀 주고받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어떤 1차적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허락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오마주라는 되게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그림만 딱 결과만 보는데 보면은 밑에 밑작업이 엄청 많네요. 보면 그림에 깔린 작업들이 되게 많은 그거 작품 그릴 때도 그 여학생이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서 쓰러져 있고 이 내장이 바깥으로 이렇게 그것도 진짜 동물 내장을 곱창을 구해서 직접 그 주변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 그래서 거의 영화 촬영할 때 그렇다면 지금 작업이 그 평면 작업 말고도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활동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초점을 앞으로 맞추실 건지 아니면 평면을 좀 주로 하실 건지 밑작업 그 정도 할 정도면 다른 방식으로 또 보여주는 방법도 많을 것 같아서.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평면이 이제 크게 주가 되고 나머지 이제 뭐 이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제가 평면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걸 좀 보완하는 측면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술이랑 그냥 평면 작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간성의 예술이다 보니까 시간성이라든가 이런 촉각적인 것들을 어떻게 뭐 만족을 못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 조금 작업에 표현해보고 싶어서 좀 보완하고 싶어서 이런 매체를 조금씩 이렇게 담가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하진 못하고 잘 하진 못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 않고 이제 디자인만 제가 하고 의뢰를 직접 이제 다른 작가분한테 섭외해서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식이죠. 근데 또 디테일 하시긴 한데 사실 그 플래시로 이렇게 딱 주인공들만 딱 터트리고 나머지 공간은 정말 공간으로 그냥 비워놓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왜 그런 여백의미? 근데 여백이라고 하기에 또 되게 또 깊어요 또. 그게 플래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러 작가들 제가 아까 존브루시오라는 그 작가도 플래시 기법을 되게 많이 활용했었고 그 영향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든 어떤 상황들이 사건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사건의 이미지로 사건을 보여주자고 하면 예전에 그 신문에 어떤 뭐 사건 현장 찍는 무슨 그런 것들이 플래시를 땅 터뜨리고 보도사진들이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서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플래시를 조금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항상 비어있고 공허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본인도 실제로 공허한가요?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허한가요? 아니면 작품은 하면 뿌듯하겠죠. 아니 그래도 뭔가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작업하게 되면 이제 작업 마무리하게 되면 한 하루 이틀 되게 기분 좋다가 그 작업도 마무리한다는 그 정확하게 이렇게 약속돼 있지 않은데 좀 그 그림이 좀 지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손을 놓는 편이거든요. 작업하게 되면 좀 뿌듯한 건 있죠. 그 잠깐 동안 좀 하다가 뭐 빨리빨리 다른 거 시작해야 되니까. 예. 빨리 바로 다른 작업을 이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허한 게 없는데 예, 없는데 이제는 바로 이어서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작업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작업하는 도중에 다른 작업이 좀 생각나긴 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여기서 이거 못했네 하면 다른 작업에 뭐 자료도 그때 좀 찾아가면서 하는 편이고. 밝은 소재를 그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잘 팔리기도 할 텐데. 친구가 돌아와야 아니, 돼. 밝은 사건이 생겨야지. 아, 친구가 돌아오면 밝아지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다른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긴 하거든요. 밝은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약간은 뭐 좀 약간 화나 있거나 아니면 좀 막 되게 고민스러운 것들을 조금 그림에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스스로 시크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약간 냉철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림 그리면서 약간 감정으로 먼저 뭔가 화가 났어 하면 뭔지 모르고 일단 기획하고 이제 나중에 분석하는 편이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병도사님 뭐 할 얘기 없어요? 왜 오세경 작가님 보면 어때요?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저런 할 얘기 많죠. 저는 진짜 할 얘기 많아요. 그럼 좀 해봐요 좀. 근데 다 풀렸어요. 의문점이. 뭘 풀려? 뭐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건 뭘 풀려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다 물어봤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창작을 하는 작가인데 다른 작가들의 오마주로서 그런 작업을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8학년을 보고 나서 그 오마주한 그 작품을 보고 오마주라는 게 어느 수위까지가 오마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들긴 했어요. 예, 제가 아마 오마주라고 했던 건 그쪽 이제 평론가가 써주신 어떤 단어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그걸 참고를 했던 수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빌려온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어떤 음악을 말하면 샘플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번안. 전 번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 그림이.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연출이 있고 그 연출 제가 어떤 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연출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미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덧입히는 방식이니까 진짜 번한곡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 그거는 그거를 저 혼자 좀 약간 바꾸고. 생각을 하면서 오세경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이건 세월호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짝꿍이라든가 뭐 하얀 나비. 근데 그게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학생과 뭐 폭력 이런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그 단어들과 시각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면서 저 그림을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러면서 더 좀 약간 좋아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더 감성적으로 좀 그 그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요즘 약간 봄을 타거든요. 봄을 타요. 봄을 타면은 되게 그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이거는 외로운 건가 뭐 슬픈 건가 뭐 하여튼 그 감성적으로 약간 자기 뒤숭숭한 그런 뭔가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느낌을 그 그림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항상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만을 생각을 했지 이런 감성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사춘기에서 보통 경험하는 그런 약간 감정이면서 복합적이고 막 이런 아니 요즘에는 어른 꼭 그 청소년기에만 사춘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어떤 공허함이나 막 약간 막 그런 느낌 사춘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오춘기가 그런 단어에 그러면서 요즘 그걸 오춘기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예. 오춘기. 네. 50세부터인가요? 보통 그 시기에. 본인 나이가 이제 공개가 됐네요. 아니 근데 저기 그 은도사님이 저보고 매년 봄마다 봄 탔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적 없었는데. 보통 남자들 타지 않나요? 저도 타요. 제 주변의 남자들은 다 봄을 타더라고요. 보통은 원래 가을 탄다. 일반 직장인들은 가을을 타는데 주변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희한하게 봄을 타요. 여성적이죠 다들. 약간 감수성이 달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희한하게 다 봄을 타더라고요. 죄송해하고 막. 뭘 자꾸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소할 게 없으니까 치맥을 어떻게 해소해보려고 밤만 되면 치맥을 찾고 또 누가 같이 안 가주면 삐지고 막. 그거 뭐 사계절 내내 먹는 것 같던데. 아니 좀 이 시기 최근에 조금 그래? 맥주 끊었었거든요. 좀 작년에. 맥주 잘 드시더라고요. 최근에 봄 타면서. 근데 이제 조만간 며칠 후에 뭐 치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아마 났을 거예요. 그렇네. 그렇겠네요. 아니 사실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우리 맞아요. 우리 그거 실방 보면서 다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막 우리는 이제 파티 준비를 미리 하면서 그 했다가 정말 SBS 편성돼 있었잖아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 12시 그날 이미 편성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참 그것도 모르고 파티 준비했다가 우울해가지고 그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술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목적은 취한. 목적은 똑같아. 핑계. 잘 되면 잘 됐다고 먹고 안 되면 안 됐다고 먹고. 날씨 좋으면 좋다고 먹고. 맞아. 비 오면 비 와서 먹고. 그러네요. 그 오세경 작가님도 맥주 좋아하시죠? 저는 맥주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떤 맥주 좋아해요? 저요? 이름이 하도 많아서 요즘 외국 맥주. 그쵸. 요즘에 이마트 가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거 드시는구나. 이마트. 그거? 그거 얼마 저도 며칠 전에 소개받아가지고 그거 사러 이마트 가야 된다고 이마트 가야 그게 뭐죠? 그거 있대요. 가면 안 돼요 그냥. 맥주 그거 2,000원대. 이거구나. 가격 대비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맥주가 아주 보통 다 그거 먹어요. PB 상품이에요? 작가님으로 넘어가야죠. 맥주 좋아하시는 주는 오세경 작가님. 근데 오세경 작가님은 그 그림에다가 감정을 다 이렇게 발라 놓으셔서 그런지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또 그냥 감정 봄도 안 타실 것 같고 한결같아. 한결같이 차분해. 한결같이 차분해. 뭐 이렇게 없는데 머리 스타일도 한결같으신 이게 그냥 머리 깎기 귀찮아서 그냥 짧게 깎다가 이제 길어지면 다시 짧게 깎고 뭐 그런 거라 돈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에. 인터넷에 있는 사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실물이 낮기도 낮고 너무 정직한 직장인의 모습?
네, 증명사진 같은 게 한 2억 개 있더라고요. 그게 친구가 찍어준 건데. 아, 친구가 그렇게 경직되게. 친구가 뭐 아마 흑백 사진하고 칼라 사진 이렇게 딱 2개가 나왔던데 뭐 계속 내리기도 그렇고 친구가 되게 진짜 고생했지. 아니요. 그 친구는 아니고 예, 사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 이제 연주상 많이 찍어준 친구인데 뭐 조금 내리기가 그럴 때 너무 정성스럽게 찍어줘서 그 당시 그렇겠네. 다시 한번 해봐라 다른 컨셉으로. 근데 제가 조금씩 포토샵으로 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예. 눈도 좀 키우고. 사진하면 우리 은도사님 여권 사진이 최고죠. 저는 화냈어요. 여권 사진 찍고 사진하는 친구한테 이제 여권 사진 써야 된다 하고 했는데 너무 예쁘게 고쳐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좀 이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깜짝 놀랐어.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고쳐놓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겠다면서. 근데 공회에서 찍은 것 중에 프로필 사진 중에 그 역광으로 찍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되게 좋던데. 일단 그것도 사진 작가 분 친구가 찍어. 그때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kg 가까이 빠져 있을 때 한참 마라톤에 빠져서 마라톤도 하셨어요? 네, 한참 마라톤에 빠져가지고 조금 날씬했을 때 그건 실제 모습이에요. 되게 분위기 되게 좋게 잘 찍혔던데. 어느 순간 운동 안 하고 뭐 그냥 먹는 거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고 치맥 억지로 막 같이 막 매번 제가 진짜 병도사님 만나서 치킨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저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먹다 보니까 또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 치킨은 진짜 작업 항상 끝나면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 들게 나오면 나를 위해서. 예. 그 정도는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그 정도 호사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 이 정도 못해? 하이에나 털 봐라. 예술이다 하면서. 병아리 그린 다음에 먹고. 그렇지. 이렇게 컸으면 그러면 컸어야 되는데. 맨날 며칠 먹겠지. 그럼 지금 그 레지던시에서 생활하시고 거기서 이제 끝날 때 됐죠? 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작업실이 어떻게? 작업실은 원래 있었던 작업실, 그러니까 서울에 광진구에 있는 작업실로 또 다시 가요. 그럼 지금 서울에서 작업실 하고 사는 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 작업실에 그냥 그걸 좀 넓게 숙식을 하죠. 혼자 그러면 요리도 해 드시고? 예, 요리라고 할 게 없고 좀 사료 같은 건데 이렇게 왜 남자들 근데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취하면 일회용 그냥 볶음밥을 많이 해요. 많이 한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떠먹는 거예요. 후라이팬 채로 놓고? 예. 그 방식은 저도 안 해봤는데. 많이 들어. 부여 방식인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패키지로 된 그걸 샀었는데 전투식량. 전투식량을 샀었는데 그게 비싸요. 비싸고. 미국 전투식량이래요. 그거 되게 맛있대요. 먹어봤는데 맛 별로 없던데. 시레이션. 그게 종류가 랜덤이라서. 시레이션. A레이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더 좋은 건가? 뭔가 A, B레이션도 있어? 예, 맞아요. B레이션 A, 다 B, 달라요. C 이게 등급이 그러면 이게 등급 A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식당이 다르게. 식당이 다른 거구나. 나는 그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비벼 먹는 한국식. C는 치킨이 들어가고 B는 비프가 들어가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뭐 A는 애플이야? 뭐 애플만 있어요, A가? 애플. 예뻐. 저런 게 웃겨요, 근데. 아주 웃겨요. 형 웃으면서 그래. 아니 그런 것도 봤어요. 저는 그래도 되게 그래도 볶고 뭐 요리라고는 아니지만 그 뭐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먹는 과정이. 근데 어떤 친구들은 라면을 이렇게 끓이고 라면 면만 건져 먹고 얼리고
다시 거기다 밥을 넣고 다시 밥알만 먹고 얼리고 그런 친구도 봤어요.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가 보다. 아니죠. 간이 국물을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물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그걸 하면 세 끼는 라면 하나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 고려한 식단인 거죠. 라면도 이제 비싸니까. 맞아. 비싸서 못 먹어 진짜. 그러니까 좀 여유되면 무파마 먹고. 무파마 진짜 맛있. 안 되면 진라면. 무파마가 맛있나 봐요? 시원. 비싸고. 무파마는 근데 이 컵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컵라면. 예 맞아요. 그래? 그거 먹어봐야겠다. 컵라면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그 언더기가 좀 그리고 많이 들어가서. 네. 병도사님 집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특식 해드렸잖아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거 좋아했는데. 어저께 그렇게 해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다시 설명해봐요. 라면으로 똠양꿍 맛을 만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단해요. 똠양꿍 라면이 팔아요. 실제로 레몬 향도 들어가고. 그게 캔맥주랑 먹으면 되게 조화롭고. 근데 면이 너무 한 젓가락이야 진짜. 1,000원도 넘는데. 근데 딱 그게 감질맛 나게 한 캔이랑 딱 먹기 좋거든요. 근데 그 똠양꿍이 없으면 그 당면으로 만든 그 누들면이 맞아요. 그것도 한 젓가락인데 거기다가 고추 참치 반을 풀어넣으면. 너무 단가가 올라가잖아. 약간 거기서도 그 산미, 신맛이 약간 나더라고요. 고추 참치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똠양꿍 먹고 싶을 때 좀 해물 같은 거 있는 거 몽땅 때려놨다가 볶다가 고추 참치를 넣어서 먹거든요. 국물 자작하게. 그러면 지금 그러면 작업실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요. 작업실은 이야기가 계속 새서. 작업실은 저랑 포함해서 3명이랑 같이 써요. 그 작업실 그 동료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 4명인데, 그러니까 3명이 다른 외부에서 이제 같이 그 친구들은 계속 이제 작업실 꾸려 나가고 있죠. 안 불편해요? 안 부딪혀요? 이게 다 각방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게 좋네요. 전시 지금 하시는 거 홍보 한번 하시죠. 한 달 동안 한다고요? 한 달. 오늘 3월 8일. 오픈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오픈 그게 한 달 정도. 오늘이 3월 8일. 뭐 방송 나가면 좀 더 하겠죠. 4월 4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파주고 주말에는 휴관이에요. 이쪽에. 토요일이 휴관이에요? 토요일에 휴관이고. 근데 파주는 누가 평일에 가기 힘든데. 그쵸. 진짜 주말에 보통 파주에 많이 가는데. 그쪽에 헤이리 마을이니 뭐 이런 데. 그래서 그쪽에 독특하네요. 오히려 일을 보러 거기가 워낙 출판단지다 보니까 혹시 맞아. 출판단지는 주말에 진짜 그 좀비 같아요. 그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산하죠. 혹시 그쪽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갔다 왔으니까 또 가면서 또 매일 들러요. 뭐 가까운데. 좋더라고요. 봐도 안 질리는 작업? 오세경 작가의. 근데 그건 맞아요. 직접 가서 보면은 특히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접속 같은 거는 가서 보면은 정말 진짜. 나 접속을 못 봤어요. 뭔가 보고 싶긴 해요. 약간 끌리는 작업이에요. 되게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진짜 우리랑 인연을 맺은 게 우리가 첫 해 공포? 전에 공모를 하셨었잖아요. 2014년도 그때 2014. 벌써 그렇게. 벌써. 그럼 그때부터 한 작업. 시작이. 시작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근히 그때부터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렇죠. 거의. 제 작업을 거의 처음부터 아시는 공간은 이쪽이 거의 유일하죠. 그때 전시에서 다른 큐레이터분이나 이렇게 오셔서 물어보고 그러셨었어요. 되게 관심 많이 가지셨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뽑았군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도사님 칭찬으로 좀 칭찬 좀 하면 안 돼? 마지막 공식 질문 같은 거. 공식 질문 나에게 여고생이랑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자. 마지막 5분 동안. 자,
아니 저한테 여고생이요. 아 되게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죠. 막 누나 같고 예.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예. 근데 되게 지금도 정리 중이에요. 여고생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래서 더 그리는 것 같아요. 여고생이 아직 그런 소재에 대해서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다고도 느꼈고, 그리고 아직 더 상상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지금 생각이 있긴 한데 왠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예. 항상 계속 좀 변하는군요. 예, 계속 상황에 따라 막 변하죠. 환경에 따라도 변하고. 근데 그 여고생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학교라는 어떤 그 소속돼 있는 그 또래 나이 학생하고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교복을 입지 않은 요즘 사실은 너무나 성숙해서 그냥 교복을 입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냥 대학생이나 그냥 성인의 여성으로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교복이라는 어떤 그 이별 학생들 머리 다 색깔이. 그 요즘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염색이 허용되더라고요. 많이 자유화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단발머리에 되게 그런 거는 조금 요즘에는 몇몇 학교 빼고는 대부분 갈색, 뭐 너무 새누랗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염색은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 그림 속에서 그 교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가 라는 거죠. 그렇죠. 교복 그게 어떤 제복 같은 경우가 어떤 역할이 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교복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게 좀 이렇게 가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복 입은 어떤 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주변에서 바라볼 때 뭐 그 역할극을 떠나서 약간 좀 약자로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스로도 그게 어떤 학생이라는 신분이 자체가 좀 어떤 보호받아야 되고 약자라는 신분을 이렇게 좀 이미지로 부각시킨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다 근데 제가 또 같아요. 최근에 느끼는 거는 요즘 여학생들 교복을 보면 뭐 소위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단정하지 않은 교복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막 진짜 그쵸. 터질 것 같은 교복의 상의라든가 막 그 거의 막 진짜 속옷이 보일 것 같은 그 미니스커트 같은 교복. 근데 친구들이 그 안에서 미묘하게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되긴 하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막 끼를 막 발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교복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도 교복을 입으니까 약간 우리나라만의 뭐 약간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중에 뭐 또 공에서 어떤 전시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번 다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까 눈 내렸잖아요. 3월인데. 그렇죠. 갑자기 영하로 4월에도 와요 가끔. 그래서 좀 진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